남편이 출장 간 사이 그녀의 집에 들어온 건 단순한 수리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유혹, 그리고 그날의 선택은 평범했던 주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한 장의 영상, 단 한 줄의 메시지. 그녀의 모든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김서연은 올해 42살입니다. 한때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화려하게 빛나던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있지요. 결혼과 함께 무대를 떠나 가족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삶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남편은 서연보다 15살 많은 자수성가 사업가입니다.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운 성격이었지만 책임감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지요. 바로 그 책임감 덕분에 서연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책임감은 집을 향하기보다 회사와 일에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하루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출장, 미팅, 접대가 이어졌고 그의 일정에는 늘 일이 가득했습니다. 반대로 서연의 하루에는 늘 혼자라는 단어가 자리하고 있었지요. 저녁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크게 울려 퍼지고 차려놓은 밥상은 주인을 기다리지 못한 채 식어가곤 했습니다. 드물게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서연은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차려입고 향수를 뿌리곤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면 어린 시절 첫사랑을 기다리던 소녀처럼 가슴이 뛰었지요. 그러나 그 설렘은 늘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피곤하다였고 저녁밥도 먹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져 잠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기대는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 외로움과 허탈감만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생활 15년. 그 시간은 서연에게 하나의 굴레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음과 사랑으로 묶여있던 끈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끈은 무관심과 침묵으로 굳어졌습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듯 했지요. 남편은 여전히 성실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집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그저 지쳐있는 무심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습니다. 남편이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있고 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의 아내일까? 아니면 집을 지키는 그림자일 뿐일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릴수록 그 간극은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환한 조명 아래에서 박수를 받던 모델 시절의 서연, 누구보다 당당하고 빛나던 그 시절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은 너무 달랐습니다. 세월은 그녀에게 안정이라는 이름을 주었지만 동시에 열정과 자존감을 빼앗아갔습니다. 남편의 곁에 있지만 언제나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 그것이 지금의 서연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작은 사건이 서연의 삶에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멀쩡하던 세탁기가 갑자기 고장이 난 것이지요. 단순한 가전제품의 문제였지만 그것이 앞으로 서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탁기가 고장난 날 서연은 곧바로 AS 접수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전제품 수리를 불러본 적이 드물었던 터라 조금은 낯설었지만 다음 날 낮에 집으로 찾아오겠다는 기사의 말에 안도했지요. 정오 무렵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무심코 문을 열었고 그 순간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셔츠 사이로 드러난 단단한 팔뚝, 수리 가방을 한 손에 든 모습, 약간 젖은 듯한 이마 위로 맺힌 땀방울. 그리고 무엇보다 부드럽게 올라간 입꼬리와 정중한 태도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세탁기 수리를 요청하신 게 맞느냐고 물었지요. 서연은 잠시 대답조차 하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서연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였습니다. 38살 서연보다 4살 어린 남자였지요. 말투는 공손했고 손길은 섬세했습니다. 세탁기를 살펴보던 그는 부품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더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에 서연은 괜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또 방문한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그와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리를 마치고 돌아서던 민호는 거실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사진 속의 남편을 가리키며 서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분 포스가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혹시 모델하셨던 분 아니세요? 느낌이 딱 있는데요. 그 말에 서연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몇 년 만에 들어보는 모델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이지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고 그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네, 잠깐 그런 일을 했었죠. 지금은 오래전에 그만두었지만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시절,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화려하게 살던 자신을. 그러나 말끝을 맺자마자 현실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과거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너무 큰 간극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이후 서연은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대화였지만 그가 건넨 한마디는 잊고 지냈던 자존감을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부로서의 자신이 아니라 여전히 여자라는 사실을 확인하려는 듯 했지요. 다음 날 오후 민호는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지만 어쩐지 더 깔끔해 보였습니다. 서연은 괜히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입술에 옅은 색을 얹은 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말씀드린 부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세탁기 뒷면을 살펴보며 도구를 꺼내는 그의 모습은 능숙했고 손놀림에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그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그의 태도는 그녀의 마음에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민호가 갑자기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이 세탁기 안쪽 금속에 베인 것이었지요. 선홍색 피가 손바닥에 맺히는 순간 서연은 깜짝 놀라 약통을 꺼내와 그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닦아내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피가 아니라 뜨거운 체온이었습니다. 민호는 쓸쓸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하다 보면 자주 다치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고 밴드를 붙여준 건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그의 눈빛은 외로운 사람만이 가진 공허함을 담고 있었고 서연은 그 속에서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감각과 눈빛 속에 담긴 무언의 교감은 선을 넘기 직전의 전류처럼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이성을 붙들며 민호를 돌려보냈지만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착각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민호는 다시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고치지 못한 작은 부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이유보다도 다시 그를 마주한 사실만으로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제 그녀의 평범했던 일상은 이미 작은 균열을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다시 집을 찾아온 날 서연은 아침부터 괜히 거울을 여러 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묶어 올리고 말았을 머리카락도 빗질을 여러 번 하고 가볍게 화장까지 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지요. 그 스스로도 이유를 알 수는 없었지만 어쩐지 민호를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그는 늘 그렇듯 정중한 인사로 맞이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단정해 보이는 차림새였고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세탁기 앞에 앉은 그는 도구를 꺼내어 능숙하게 손을 움직였고 서연은 그 옆에서 조심스레 그의 손길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갑자기 민호가 작은 신음을 흘렸습니다. 세탁기 내부에 튀어나온 날카로운 금속 조각에 손바닥이 깊게 베인 것이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금세 흘러내렸고 서연은 깜짝 놀라 약통을 꺼내며 다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가만히 계세요. 이건 제가 해야겠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깨끗한 거즈로 피를 닦아내고 조심스럽게 소독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체온은 오히려 서연의 손끝을 더 뜨겁게 달구고 있었지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하다 보면 자주 다칩니다. 그러나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공허하고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또 누군가에게 손을 내어주는 단순한 행위가 이토록 따뜻할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밴드를 붙여주는 짧은 순간 동안 거실은 고요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숨소리조차 섣불리 내기 어려운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렇게 손을 잡아준 건 정말 오래된 일이라서요. 그 눈빛은 깊고도 외로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외면당했던 사람만이 가진 허전하고 공허한 빛이었지요. 서연은 그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남편 곁에 있지만 늘 혼자였던 자신,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가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그저 소파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모든 말보다 진실을 더 크게 전해주었습니다. 민호의 손을 잡은 서연은 억지로 이성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이미 눈빛과 손끝, 그리고 미세한 떨림은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결국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도 다치셨으니 이제 가보셔야겠어요. 하지만 그 말은 그녀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보내야 한다는 이성과 조금이라도 더 머물러 주길 바라는 감정이 서로 엉켜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서연은 직감했습니다. 그도 나와 같은 감정을 느꼈구나. 그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이미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곧 크게 번질 불길이 될 운명이었지요. 다음 날 서연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민호가 작업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제 마무리하지 못한 작은 부품이 있어서 다시 들렀습니다. 그의 말은 변명 같지도 핑계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이미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그를 맞이하고 있다는 현실이었지요. 그 순간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은 단순히 고장난 세탁기를 고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작은 균열은 이미 틈새를 넓히고 있었고 그 틈 사이로 스며든 온기는 서연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오후 박민호는 다시 서연의 집을 찾았습니다. 세탁기를 완전히 고치기 위해서라며 들고 온 부품을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이유인지 아니면 단순히 다시 서연을 보고 싶어서였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이미 마음속으로 그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진 미묘한 설렘은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지요. 민호는 조용히 세탁기 앞에 앉아 수리를 시작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말은 거의 오가지 않았지만 작은 숨소리와 시선의 교차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감정이 전해졌습니다. 서연은 차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리 떨어지지도 못한 채 그의 곁을 맴돌았습니다. 부품을 교체하던 중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며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시선이 마주친 짧은 찰나였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민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서연이 세탁기 문을 닫으려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묵직한 체온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등 뒤에 다가온 그의 존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의도적이었고 너무나 확신에 찬 움직임이었지요. 서연은 놀라움과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크게 뛰며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허리선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왔고 그 감촉은 결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였고 순간마다 몰려드는 떨림 속에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추는 듯 했지만 곧 주저함 없이 그녀를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등 뒤로 밀착된 그의 체온과 단단한 숨결이 서연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서연은 피해가야 한다는 생각과 이미 빠져드는 감각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너무 짧았고 곧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아 몸을 돌렸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서연을 들어 올리듯 세탁기 위에 앉혔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날카로워졌고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섬세하게, 더욱 천천히 손끝으로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서연은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며 더 이상 스스로를 붙들 수 없게 되었지요. 그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서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빛 속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온기를 보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과 집중된 관심, 그것은 서연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끝내 이성을 잃고 그의 손을 끌어당겼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두 사람은 이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잊은 채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과 갈망을 불태우듯 깊이 얽혀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순간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건 실수일 뿐이다. 단 한 번이면 끝날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결코 단순한 실수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요. 늦은 저녁 무렵 민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그가 떠난 자리만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요동쳤고 몸에는 아직도 그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수없이 설득했습니다. 순간의 착오였어. 다시는 없을 일이야. 그러나 손끝에 남은 감촉과 마음속 깊은 곳에 스며든 기억은 도저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시작이 되리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늦게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고 피곤한 얼굴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죄책감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직도 그의 체온과 눈빛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끝이다.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다짐하며 커피잔을 들려는 순간 휴대폰에 도착한 알림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서연의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는 박민호였습니다. 화면에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지요. 누님 좋아하실 만한 영상이에요. 그 아래에는 링크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누른 순간 화면 속에 낯익은 배경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제 자신이 앉아있던 거실 소파였습니다. 카메라는 고정된 각도에서 모든 장면을 찍고 있었고 곧이어 영상 속에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서연 자신과 민호였습니다. 그 순간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온몸의 피가 한순간에 식어버린 듯 심장이 조여들며 숨이 막혔습니다. 영상 속의 모습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표정 하나, 몸짓 하나까지 그대로 담겨 있었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영상 속 누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역시 예전 모델 출신은 다르십니다. 많이 바라진 않아요. 1,000만 원만 준비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모습 남편분과 자녀분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 짧은 문구는 서연의 심장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서연은 손에 쥔 휴대폰을 놓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열정과 실수로 끝날 줄 알았던 일이 이제는 끔찍한 올가미가 되어 자신을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그가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나? 수많은 의심과 후회가 몰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결국 서연은 요구한 돈을 마련해 건넸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호의 탐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요구 금액이 2배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번만 넘기면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죠. 그러나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속삭임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날마다 불안에 시달렸고 혹시 남편이 알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가슴이 옥죄었습니다. 휴대폰 진동만 울려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문득 창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민호의 메시지는 그녀를 점점 더 옥죄는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당당했던 모델의 얼굴이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얼룩진 여자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빛은 초라하게 가라앉았고 입술은 늘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곁에서 평온한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언제 폭로될지 모르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솔직히 고백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기며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이어갈까? 고백한다면 남편은 자신을 용서할까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장해서 돌아온 남편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연은 얼어붙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휴대폰 속 메시지는 아직도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고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남편을 마주하며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아직도 가족일까? 아니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만 묶여있는 존재일까? 그 질문이 목구멍을 막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벌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없는 협박에 끌려다니며 스스로를 잃어갈 것인가.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작은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번져 있었고 그녀의 삶은 완전히 덫에 걸려버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집에 돌아온 순간 서연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예정보다 이른 귀가였기에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에는 여전히 삭제하지 못한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그 안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짐을 내려놓으며 다녀왔어라고 말했지만 서연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마치 멀리서 울리는 듯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수많은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숨기며 협박에 끌려다닐 것인가. 고백한다면 남편은 자신을 용서할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어질까요? 머릿속에서 수백 번도 넘게 그려본 장면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자 입술은 굳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표정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짙은 불안과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아직도 가족일까? 아니면 책임이라는 이름으로만 묶여있는 존재일까? 질문은 끝없이 맴돌았고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서연은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메시지는 삭제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마치 서연의 목을 조르는 밧줄 같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면 분노하겠지만 적어도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는 않아도 되겠지. 하지만 그 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 그녀는 수없이 같은 질문을 되뇌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연은 한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도 당당했던 모델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일그러진 여자의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자신은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세상 누구보다 빛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한 남자의 무관심 속에 갇혀 또 다른 남자의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잔혹하게 흘렀습니다. 민호는 다시 메시지를 보내올지도 모릅니다. 요구는 더 커질 것이고 그 끝은 어디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점점 더 깊은 공포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할수록 자신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고백할 용기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백은 곧 파멸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죄일까? 협박에 끌려다니며 거짓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감수하는 것일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막막한 침묵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두 갈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끝없는 굴욕과 두려움 속에서 스스로를 잃어가는 길, 또 하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고백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인지, 어느 쪽이 더 큰 용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내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권했을까? 그 질문은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가슴속을 울렸습니다.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선택의 순간은 이미 눈앞에 와 있었고 그 선택이 그녀의 남은 삶 전체를 결정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길을 택하든 서연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서연은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은 여전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메시지를 삭제하지 못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혹시라도 증거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그러나 동시에 언제든 폭탄처럼 터질 수 있다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상상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그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가 보여줄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노에 차서 소리치며 집을 박차고 나갈까요? 아니면 차갑게 등을 돌려버릴까요? 서연은 그 어느 쪽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무뚝뚝하고 고집스러웠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그는 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였습니다. 그 울타리가 무너지는 순간 서연 자신도 함께 무너져버릴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협박에 끌려다니는 것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 그 다음은 3,000만 원일지도 모릅니다. 한번 굴복하면 끝없이 반복될 뿐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이제는 탐욕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서연은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의 따뜻함과 외로움 속의 교감은 모두 함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 더욱 서연을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날 그를 집 안으로 들였을까? 왜 그의 눈빛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수없이 자책했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앞으로의 선택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서연은 아이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규칙적인 숨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떠올리자 더욱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엄마일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엄마일까? 아니면 지금처럼 어두운 비밀을 감춘 채 언젠가 모든 것을 잃게 될 사람일까? 질문은 쉴 틈 없이 몰려왔고 대답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서연은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말이 없었고 식탁 위에는 어색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의 내면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목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무심한 눈빛조차 지금은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밤이 깊어가자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금전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누님 시간을 끌면 곤란해집니다.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선택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은 서연을 완전히 짓눌러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녀가 선택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선택을 대신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온 것이지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울음은 남편이나 아이를 깨울 수 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지도 모르니까요. 그녀는 홀로 침묵 속에서 고통을 삼켜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이 길의 끝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과연 이 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질문은 점점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새벽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결심이 고백일지 아니면 또 다른 굴복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제 그녀가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을 꼬박 지새운 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지 않은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무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졌습니다. 민호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내일 오전이라는 기한은 서연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처럼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에 서연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고 단지 차갑게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킨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서연은 마치 공기를 잃은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안락함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수십 번도 넘게 고민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고백할까 아니면 경찰에 신고할까?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서연의 몸은 떨렸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습니다. 오전이 되었고 민호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준비하셨죠? 늦으면 곤란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위협과 비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온몸이 굳은 채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모멸감과 분노가 함께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였던가?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던 여인이었고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당당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남자의 협박 앞에 무너져 초라해진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동시에 민호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거야? 왜 처음부터 함정에 빠뜨린 거야? 울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고 자신의 삶은 언제든 그의 손끝 하나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서연은 집안을 서성였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민호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온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심지어 아이의 웃음소리조차 죄책감으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일상의 모든 소리가 협박의 메아리처럼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작은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편 몰래 마련해 두었던 비상금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그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며 서연은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잃어야 할까? 내 전부를 내줘야만 끝나는 걸까?
그 순간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무심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지만 서연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끝이 자꾸만 흔들려 국물이 흘렀고 남편은 짧은 눈길만 주고 다시 밥을 떠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무겁게 서연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자 서연은 혼자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아이가 잠든 집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민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고 마감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도 숨을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황이 곧 폭발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숨죽여 기다리던 뇌관이 곧 불길에 닿을 듯한 순간이었지요. 그리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무언가가 바뀌리라는 것을요. 그 변화가 구원일지 파멸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서연의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다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메시지가 남아 있었고 그 문구 하나하나가 서연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최후 통첩이었지요. 새벽 2시가 넘어가자 서연은 결국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꿈조차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 자신이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났고 그 장면마다 누군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비웃는 환영이 따라붙었습니다. 남편, 아이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녀를 손가락질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온몸은 식은땀에 젖어 있었고 심장은 마치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자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은 늘 그렇듯 묵묵히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수없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고백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입을 열 순간 그의 눈빛이 어떻게 바뀔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은 저녁 늦을 것 같다는 짧은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연은 무너져 내리듯 주저앉았습니다. 시계 바늘은 빠르게 움직였고 오전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의 기한은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꺼내 남은 돈을 세어보았지만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돈을 마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은행에 들러 돈을 인출한다 해도 남편의 눈에 띄지 않고 큰 금액을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준비 안 되셨군요.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머릿속이 아득해졌고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습니다. 서연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끝난 걸까? 남편이 알게 될까? 아이가 알게 될까?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증거가 있다고 해도 영상이 이미 퍼져버리면 모든 게 무의미해질 것 같았습니다. 협박이 현실이 되는 순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문득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일 수도 아니면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들어온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온 것은 단지 바람뿐이었습니다. 순간의 착각이었지요. 하지만 그 착각조차 그녀의 불안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아이를 학교에서 데려와 집에 앉혔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밝은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 웃음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든 진실이 알려지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연락 없으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짧고 차가운 문장이었지만 서연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손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듯 힘이 빠졌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 뛰고 있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진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백해야 할까? 아니면 끝까지 숨겨야 할까? 그러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곧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이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점점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파국의 순간은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밤은 다시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어둠 속에서 서연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진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도착하지 않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적 속에서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서연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백할까 아니면 또다시 돈을 마련해야 할까? 정말 끝낼 방법은 없는 걸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그녀를 더 잔혹하게 짓눌렀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모델로서 무대 위에서 빛나던 여인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 무너진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흐려졌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주 작은 불씨 같은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마지막 의지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방 앞에 서연은 오래도록 망설였습니다. 두 발은 문고리를 향해 움직였지만 끝내 손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방 앞에서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상처를 줄 수 없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해. 그 생각이 더욱 그녀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이 한 선택이 결국 아이의 삶까지 흔들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다시 도착한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선택하세요. 단 3마디였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압축한 문장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오래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고백해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끝없는 협박과 굴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것인지. 두 길 모두 고통뿐이었고 두 길 모두 쉽게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든 모든 것이 무너지든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서연과 같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무너져가는 일상 속에서 길을 잃고 있는 누군가 말입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의 모든 삶을 흔들었습니다. 책임과 사랑, 죄책감과 두려움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